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미정팀의 팀장 김현균이라고 합니다. 네. 게임 같은 경우 스틱 투 미라고 이제 이 게임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약간 접착제든 하나의 도구로 약간 소인이 되어가지고 약간 상승하는 재미를 주는 동선을 약간 개척하는 탐험형 게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안해 보려 합니다. 이제 게임의 시작은 저희 토이스토리 2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토이스토리 2 되면은 나 것처럼 작아져서 막 구석구석 돌아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게임은 어떨까? 약간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그래서 만들 것이냐? 저희는 게임으로 모험심과 따뜻한 느낌을 좀 게임을 그래서 키워드로는 익숙함, 이제 범용성, 자유도, 직관적인 목표를 좀 타겟층에서 잡았는데요. 목표로 이제 익숙한 경우는 약간 흔히 보는 익숙한 환경 이제 그런 걸 제공하고 범용성은 저희의 하이라이트인데 하나의 핵심으로 다양한 행동을 하는 좀 재미 그리고 자유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직관적인 목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목표를 방향성을 뒀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려는 게임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신처럼 이제 먹으려면은 동, 직관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먹기 위해서는 동선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좀 가져보고 싶었고 스플래툰처럼 하나의 도구로 좀 다양하게 막 이동 지역을 개척한다던가 이런 느낌. 그리고 게리 모드처럼 물리 같은 게 적용돼서 막 물건을 자유롭게 막 이동하는 이제 그런 걸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게임의 핵심 키워드는 접사체 종, 집안을 모험하는 소인, 동선의 자율성. 이제 한눈에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게임이고요. 이제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서 접착제 등을 는 소인이 길을 개척하며 원하는 동선을 약간 만드는 킬링 게임입니다. 이제 게임 개요를 들어가면요. 게임 개요는 이름은 스틱 투 미 이제 3인칭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장르는 어드벤처형 킬링 게임. 그리고 플레이 인원은 싱글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저희가 세봤을 때는 2시간 반 정도 이제 기준점을 잡았고요. 타겟층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여성, 이제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특징은 목표 지점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지점을 향해 동선을 개척하고, 두 번째로 하나의 도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물리가 적용된 현실성 있는 좀 맵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게임 플로우, 저희의 게임 전체적인 플로우인데요. 그러니까 NPC랑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도구를 또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모드를 해금을 하거나, 이제 재화를 먹고 이제 도감을 결국에 다 모으게 되면은 게임을 클리어하는 이제 전체적인 게임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상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컨셉으로는 저희가 동화적인 분위기랑 집, 그리고 덕담 NPC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형이다 보니까 타겟층을 좀 고려하게 해서 인형이라는 걸 좀 귀여운 인형, 10대,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약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동화적인 소인의 컨셉을 이용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동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이제 많이 보던 환경. 근데 이거를 소인에서 보면 색다르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색다른 시점을 컨셉. 그리고 덕담 NPC는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하나의 친구 같은 이제 덕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픽 컨셉으로 갖고 갔습니다. 시점 및 조작인데요. 시점 같은 경우는 3인칭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작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게임 플레이 공간입니다. 저희가 익숙한 집에서 각 파트별로 3개의 맵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기방, 두 번째는 거실, 세 번째는 주방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의 다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어수선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느낌의 이제 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게임 플레이를 이제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장하고 클리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성장의 재료로는 이제 별이 들어가고요. 이제 클리어의 조건으로는 수집품이 들어가서 이거를 획득하는 게 저희가 큰 목표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별 획득을 하면 이제 도구 모드 해금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던가 이제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집품을 먹게 되면은 전부 먹었을 땐 이제 엔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두 개를 먹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는 길을 이제 개척하면서 획득하는 게 이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입니다. 밑에 예시 그림처럼 저기를 먹기 위해서 내가 동선을 개척해 나가고 이런 게 저희의 핵심 재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구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는 범용성이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개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바꾸는 컨셉인데요. 이제 접착제 총이라고 해서 한정된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로 다양한 기능을 이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접착제를 벽에 묻혔을 때 그 곳을 등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묻히지 않는 부분은 등반을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물건을 잡고 막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지만 막 천하장사가 된 것처럼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건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벽도 막 쌓아서 올라가고 이제 물건끼리 서로 막 접착제건이란 게 끈적이잖아요. 그래서 물건끼리 접착제건을 붙여놓고 물건을 합치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막 붙여놓으면서도 다른 거에다가 막 벽에다 붙여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요. 저희가 별을 이제 목적으로 뒀잖아요. 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재화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저희가 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의 저 별만 먹고도 동선을 어느 정도 다 구경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인데요. 아, 이제 별을 먹게 되면은 이제 물건 옮기기를 모드를 해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탯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옮기기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림처럼 이제 그렇게 쌓아서 올라간다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에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입니다. 이제 다양한 NPC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NPC는 가이드 NPC와 덕담 NPC 이렇게 NPC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이드 N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NPC고요. 덕담 NPC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말 한마디씩 이제 NPC가 위치해 있는 곳이 생각보다 힘든 곳에도 있고 쉬운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뭐 잘했다, 이제까지 수고했다 하면서 덕담을 해줄 수 있는 NPC. 그리고 다양한 상황별 대사인데요. 이제 접착제가 뭐 발사됐을 경우나 오브젝트 그냥 뭐 붙였을 때 아니면은 뭐 그냥 말을 걸었을 때 각 상황별로 실제 NPC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세를 들어가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전체 일정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 5명에 프로그래밍 4명.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12월 29일 날 시작해서 이제 최종 완성은 1월 25일로 잡았고요. 프로토타입 경우는 기본 재미를 검증하기 위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12월 15일로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네,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제 게임 결과물입니다. 업로드. 다음은 제작 과정인데요. 어, 저희가 세부 일정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를 먼저 세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찍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스톤을 찍을 때 저희는 이제 핵심 내용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는 재미, 이 동선으로 개척하는 재미가 확인이 되냐 이거를 해봤고요. 1차 개발 때는 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가, 이 게임이 과연 한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괜찮으냐 이거를 조금 목적으로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세부 리스트를 뽑았고, 세 번째는 이제 2차 개발, 이제 편의성 구현, 저희가 뭐 환경 설정이라던가 뭐 UI 대사, 뭐 개편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진행이 했어야 됐어요. 좀 편의성이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현하고, 이제 밑에 QA 관련해서는 뭐 게임 최적화라던가 이제 밸런싱을 좀 기간을 오래 잡고 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각 업무 담당인데요. 저희는 우선순위랑 이제 각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리스트를 화를 시켜갖고 각 담당자별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갖고 이런 업무 담당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지라 관리인데요. 이제 저희 지라는 전체 일정 관리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림처럼 이제 리스트를 큰 단락으로 뽑아놓고 세부에 넣는 식으로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각 파트 진행도 관리 이제 해가지고 된 것들은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슈가 있다면 위에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공유되게끔 이제 적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스트 모템인데요, 회고록인데요.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실제로 이제 기획을 할 때 저희가 구현이 됐다고 생각하고 막 상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구현되니까 신기하고 약간 뿌듯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좋았다. 저희 팀이 좀 기간이 좀 짧았어요.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초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간이 좀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준 덕분에 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 협력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각자 자기 파트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협력을 처음 해보면서 느낀 게 어, 다른 게임을 만들 때는 저희가 막 코딩도 해야 되고 막 아트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각자 각 파트에서 잘하는 분야에서 한 번씩 해보니까 오히려 집중돼서 더 결과물이 좋은 약간 영향을 끼쳐 그런 게 좋았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약간 소통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에 약간 부재로 약간 놓치는 격도 많이 생기고 일정의 이슈도 약간 생기고 이런 거가 좀 많아갖고 그런 거가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일정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구현했을 때 좀 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못 잡고, 뭐 기획서도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뭐 이게 나올지 이게 일정 산출 과정에서 조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스트모템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아쉬웠던 점도 알고 이제 뭐 좋았던 점을 알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통과 일정 관리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 알아. 이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